또 한 번 포스트 시즌의 악몽을 되풀이한 컷쇼. 2023년 포스트 시즌에서 다저스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3연패로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정규 시즌에 100승을 올렸던 다저스는 다소 허무하게 가을 야구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컷쇼는 1차전 선발로 나섰지만 1회 아웃카운트 1개를 잡는 동안 무려 6실점하는 최악의 투구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기세가 꺾인 다저스는 2, 3차전에도 패하면서 4차전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던 컷쇼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컷쇼는 통산 210승을 거뒀고 3차례나 싸이 영상을 수상한 현역 최고 선발 투수 중 하나죠.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부진한 성적이 이어집니다. 39번 포스트 시즌의 중요한 경기에서 대량 실점으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그렇다면 컷쇼는 왜 포스트 시즌만 가면 부진한 성적이 이어질까요? 컷쇼는 지난 6월 어깨 부상이 있었고 이후 직구 구속이 감소하고 제구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부진이 부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컷쇼가 30대 중반에 접어든 만큼 에이징 커브에 들어선 때문일까요? 아니면 심리적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스티브 블레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스티브 블레스는 야구에서 투수들이 갑자기 난조를 겪는 증후군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메이저리그 투수인 스티브 블레스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스티브 블레스는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스티브 블레스는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심리 치료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블레스는 특히 중요한 경기나 중압감이 큰 상황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수많은 선수에게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릭 앤켈입니다. 릭 앤켈은 가장 타고난 선수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대하는 아버지, 마약 밀매를 하는 형과 살며 잔혹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최고의 유망주로 성장했죠. 하지만 힘들게 오른 위치는 스티브 블레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0년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투구 제어에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그는 며칠 전 마약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와 형 때문에 법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분노가 폭발해 결국 섬세한 균형이 무너지고 중요한 순간에 멘탈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수가 송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티브 섹스나 척 노블락과 같은 선수들이 이런 증상을 겪었습니다. 척 노블락은 전성기 양키스 주전 2루수였으나 이로 인해 빠르게 은퇴했죠. 휴스턴의 알투베도 이런 경향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수의 선수가 겪었습니다.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익혔던 투구나 송구를 어느 순간을 계기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죠. 실패를 경험하는 선수들은 잘해야 한다는 압박의 강도가 큽니다. 감독, 코치, 동료, 가족 이런 주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써 오는 위축도 있죠. 자신의 실수로 팀 분위기를 망치게 된다고 자책을 합니다. 컷쇼는 스티브 블레스는 아니지만 포스트 시즌 부진으로 자신감이 하락하고 그로 인한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면 다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컷쇼의 투구 폼을 보겠습니다. 이 투구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지를 잡는 장면인데요. 이는 개인 통산 2697번째이자 다저스 역대 최다 탈삼진 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은 돈 서튼의 2696개였습니다. 서튼은 1966년부터 16시즌 동안 다저스에서 뛰었죠. 컷쇼는 타자에게 공을 철저히 숨깁니다. 공을 숨기는 디셉션이 훌륭한 투수죠. 컷쇼는 직구와 커브, 투피치 투수였어요. 그런데 커브의 제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레퍼토리에 추가한 것이죠. 구종수가 적은 투수는 이렇게 공을 숨기는 능력이 큰 힘이 됩니다. 큰 키에서 나오는 타점 높은 팔스윙이 장점이죠. 컷쇼는 데뷔 초창기에는 제구가 부족해서 일부러 구속을 줄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투구 폼은 그대로 유지했죠. 투구가 낮게 제구되면 공의 궤적 때문에 배팅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높은 타점에서 릴리스가 되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컷쇼가 탈삼진이 많은 이유는 낙폭을 크게 만드는 커브의 영향이 크지만 패스트볼의 낙폭도 크다는 것이 작용합니다. 컷쇼는 수직 무브번트가 좋은 것이죠. 땅볼 유도 비율이 높은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커쇼의 피칭 스타일은 클래식합니다. 현대 야구에서 유행하는 커터, 투심, 싱커는 던지지 않죠. 커쇼의 구종은 직구, 커브, 슬라이더. 야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구종뿐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은 좀 다릅니다. 단기전이죠. 3가지 구종으로 던지다가 하나가 먹히지 않으면 투피치 투수로 전락합니다. 타자에게 공략의 여지를 주는 것이죠. 선발 투수에게는 치명적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커쇼의 공략법은 제구가 흔들리는 공은 무조건 참는 겁니다. 그러면 구종이 단조롭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운데로 던지면 그때 하나만 골라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커쇼는 포스트 시즌에 이렇게 당합니다. 세트 포지션에서 커쇼의 투구 폼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투구를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머리 위로 들어 올리죠. 그런 다음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최대한 이용해 공을 뿌립니다. 긴 다리를 이용한 넓은 보폭은 공을 놓는 지점이 타자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만큼 투수에게 유리한 거죠. 키킹 동작 중에 잠시 멈추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컨트롤에 집중하는 일본 프로야구 투수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른발을 공중에서 잠시 멈춰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고 이때 왼팔은 몸 뒤로 숨겼다가 재빨리 팔을 휘두릅니다. 선수들이 커쇼의 폼을 따라하기도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커쇼의 키킹 동작에서 리듬이 안 맞을 때가 많을 거예요. 리듬이 안 맞으면 제구도 안 되고 볼끝도 무뎌지죠. 커쇼는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이 있습니다. 따라 해봐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커쇼의 리듬을 잘 파악해 보세요. 왼쪽 발은 드롭 드라이버 딜리버리, 그러니까 뒷발을 낮췄다 던지는 투구 폼입니다. 체력 소모가 큰 편이죠. 그래서 30대가 넘어선 커쇼는 패스트볼 비중을 줄입니다. 반대로 커브와 슬라이더 비중을 늘리는 것이죠. 이렇게 커쇼는 2017년부터 구속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30대 나이에 접어드는 다수의 투수가 겪는 일이죠. 그래서 전성기에 비해서 삼진율은 떨어지지만 범타를 유도하는 피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커쇼의 최고 진가는 ERA입니다. 통산 ERA는 2.48로 2000이닝 이상 투구한 선발 투수 중 1위죠. 커쇼는 싸이 영상을 3회나 수상하였고 지금 당장 은퇴를 해도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할 것입니다. 그가 포스트 시즌에 심하게 꺾여 버렸다고 해도 부상과 에이징 커브에 시달리더라도 그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투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